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코미디언 러셀 피터스는 한 토크쇼에서 중국 축구 선수들을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You see how the other countries when they get in their huddle? All right, guys, we're going to get out there. We're going to pass that ball around. We're going to have a good time. All right? Go team. You see the Chinese team? Okay. Hey, asshole, listen up. When you see the ball coming, then you go down the field. Chase the guaylo with the ball. 중국 축구 선수들이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피는 것을 애들로 풍자한 것입니다. 체력도 그렇지만 인내심 없는 문화는 중국 축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는데요. 지난 2019년 중국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르던 리피 감독은 당시 시리아에 패한 뒤 6개월 만에 경질당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리피 감독은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이 감독의 주문을 따르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작심한 듯 중국 축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Allora, se io presento una squadra che si esprime così in campo, abbiamo battuto il Guam, sì, le Maldive, appena abbiamo giocato con due squadre un pochino migliori, abbiamo pareggiato con le Filippine e abbiamo fatto questo tipo di partita contro la Siria e abbiamo perso e loro hanno vinto meritatamente perché hanno lottato di più, perché hanno giocato di più, perché hanno giocato con più coordinazione, sono stati più squadra di noi. Allora, se io presento una squadra così in campo, io non voglio rubare i soldi, io guadagno tanti soldi e non li voglio rubare, perciò io stasera do le dimissioni irrevocabili. 여기에 축구는 조직력의 스포츠인데 중국의 한잔의 정책으로 나온 일명 소황제들만 모여 있다 보니 자기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때문에 중국인과 축구는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중국군 전투병의 80%가 한잔의 출신인 수황제에서 중국군의 전력이 약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적도 있는데요. 요새는 축구대회에 참가한 어린 선수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이런 논리들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조직력도 그렇지만 중국 국가대표팀에는 대형 공격수의 부재라는 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중국 프로축구에 세계적인 공격수들이 몰려들면서 자국 공격수들의 설 자리는 없어지고 이게 그대로 유망주들에게도 영향을 끼친 것인데요. 이제 중국에서는 공격수로서 프로무대의 경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미드필더나 수비수가 되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해 유소년 때부터 공격수 포지션을 꺼리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중국 공격수들의 씨가 마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을 대표하는 우레이라는 걸출한 공격수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인들의 생각이고, 우레이가 2019년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 진출할 때 연봉을 절반가량 깎고 진출한 점이나 스페인 에스파뇰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대부분 벤치에서 세월을 보낸 점을 보면 국제대회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지아이 역시 이런 점을 언급하며 과거부터 손흥민 선수 같은 대형 스트라이커가 중국에 없는 점을 늘 아쉬워했는데요. 我觉得应该是到目前为止亚洲球员的天花板，我们现在愿意习惯用这个天花板哈，亚洲球员的天花板，能够拿到英超联赛的射手，能够有一个这样的身价和在球队里边的这样子的一个，不能说绝对的开火权吧，就是他的这种，大家对他的这种信任，我觉得，希望，哎呀，咱们中国也能出现这么一个，但是不用天花板，咱们就弄个横梁，不叫横梁，叫什么？就反正对，就哪怕接近啊，差不多，我觉得也行，尽快吧。孙兴民确实亚洲一哥，这个姓的也挺好。然后就有一个很大的问题在他身上，吃泡菜长大的，不是中国人。如果中国球员，那就更完美。 1974년부터 축구 현장을 누비고 다닌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고토 다케오 기자는 지난 19일 일본 축구 전문 매체 사커 크리티크에 낸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는데요. 고토 기자는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를 전체주의의 폐해로 결론 내렸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40개를 따며 미국과 경쟁한 중국이지만 축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축구에선 하나하나의 플레이에 감독이 지시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부분 선수 개인이 드리블을 할지 패스를 할지 슛을 쏠지 공을 되돌릴지 공격할 시간인지 아니면 수비할 시간인지 전부 다 선수 개개인이 판단해야 하는데 전체주의 국가에선 개인의 판단력을 높이는 교육을 하지 않고 개인이 자신의 머리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사회에서 시진핑 어록의 암기를 강제하는 일은 있어도 판단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지 않기에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은 축구를 잘할 수 없다는 것이 고토 기자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고토 기자는 중국 축구가 다시 일어서는 날은 시진핑 체제가 붕괴되어 자유가 실현되는 날일 것인데 그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고 기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중국 축구가 퇴보하고 있을 때 같은 동부아에 위치한 한국과 일본의 축구는 월드컵에서 주목할 만한 활약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비록 예선 탈락했지만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2대0으로 물리치며 예선 탈락시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16강에 진출해 벨기에에 아쉽게 2대3으로 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두 나라 모두 유럽팀과 붙어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선보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변방의 구경꾼으로 내몰렸는데요. 그리고 4년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다시 한번 본선 진출을 노렸던 중국. 하지만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는 올랐지만 B조 6개 국가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또다시 본선 진출에 실패. 반면 한국은 포르투갈을 잡고 16강에, 일본 역시 독일을 2대1로 누르며 16강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동북아 3개 국가 가운데 중국만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한 반면 이웃나라 한국과 일본은 나란히 16강에 진출한 모습을 그저 현지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중국 축구 팬들.看我们发现什么？记住2002年6月14日，那时候韩国1-0战胜葡萄牙的日子。时隔20年，再次战胜葡萄牙，这是杀人诛心啊！我们的邻居日韩全部打进了世界杯16强，我们在干嘛？如果这再也不能给我们带来思考，真的不要可惜我。 또한 일본이 독일의 2대1로 승리를 거두자 일본 팬들을 인터뷰하는 중국의 왕이 뉴스. 那么就在刚刚呢，日本队是2-1逆转了德国。我们来听听日本球迷怎么说。 非常棒，太棒了！蓝武士非常有侵略性，能击败德国队，感到非常高興。ナイスゲーム。最高。そう。前回は韓国がやったの。韓国が。だから次は多分中国がやります。中国がドイツを破ります。全场比赛结束，在世界杯的小组赛上，日本队2-1绝杀了德国队。我从来没有想过，我看这样一场比赛会哭。 因为就在这一刻，真的觉得很酸，很难过。我们的邻国那些年他们的足球起步跟我们是一样的，然后今天他们战胜了德国队。上一届世界杯的时候，我在现场看了韩国队也战胜了德国队。那我们的足球为什么就没有进步呢？为什么我们的足球反而在退步呢？我真的希望有一天，眼泪是为中国队而洒。 这是我们的邻国，和我有一样的心理素质，但是人家可以，我们为什么就不可以？ 다시 시작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한 중국 여성 팬의 간절한 외침. 我想看一场有中国队的世界杯. 하지만 3차 예선 C조 첫 경기에서 일본에게 0대7로 무참하게 패배한 중국팀. 원정에서 그런 대표팀을 응원했던 중국 팬들은 할 말을 잊은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0대7 패배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참담한 대륙의 분위기. 중국 CCTV의 스포츠 해설위원인 한차오샹은 일본전 패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9月5号定为中国足球15日，
心。 지난 11월 14일 바레인 원정길에 오른 중국 대표팀의 경기 전 라커룸안. 到这儿了啊，兄弟们啊，大家也知道我们如果这场球赢了以后，我们在什么位置上啊？为了我们自己的目标啊，拼一下啊，兄弟们，态度啊，拼，好吧，兄弟们，注意，加油！ 다행히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로 1대0으로 바레인의 승리를 거두고 간신히 호흡기를 붙인 중국 대표팀. 바레인전 극장골의 주인공인 짱위닝은 올해 예선 마지막 경기인 일본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일본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就内心来说，我觉得再给日本再踢多少场比赛，他们也不会再打我们7个球了。这是我的想法。我觉得我们可以打，就是说可以做得比上一场更好。 짱이닝의 말대로 중국은 지난번보다는 나은 1대3 패배라는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현재 중국의 순위는 C조 최하위. 당국의 개입으로 축구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거대 자본에 휘둘린 결과 축구계에는 부정부패와 승부조작이 만연해 결국 선수들까지 실력이 동반퇴진 중인 중국 축구의 암흑기.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 신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한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축구를 배우자고 주장하는 내용을 3부에서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